해외에서 물건 살 때마다 이거 관세 얼마나 나올까 머리 아프셨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한국 관세 가격 신고의 아주 스마트한 비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한국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 내야 할 관세는 대체 누가 계산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세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진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정말 완전 정반대예요. 세관이 당신 세금 이만큼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제가 낼 세금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주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중요한 원칙을 바로 신고납부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세금 내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고요. 수입하는 사람한테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복잡해 보이는 가격 신고를 놀랍게도 안 해도 되는 아주 스마트한 지름길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게 무슨 법의 허점이나 꼼수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증거랍니다. 법을 보면요, 크게 4가지 경우를 예외로 딱 정해놨어요. 첫째, 소액 물품. 둘째,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셋째, 수출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여오는 원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세금이 안 붙는 비과세 물품. 딱 들어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이야 싶죠. 근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 4가지를 관통하는 아주 명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이면 딱 이 4가지만 예외로 쳐주는 걸까요? 여기에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설명해주는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적 실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물건 가격이 맞나? 하고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이 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논리가 한눈에 쫙 들어올 겁니다. 소액 물품은요, 그거 확인하느라 드는 비용이 세금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트니까 그냥 생략. 정부 조달 물품은 다른 법에서 이미 가격 검증이 끝났으니까 또 할 필요 없이 생략. 수출용 원재료는 어차피 나중에 세금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괜히 걷었다 돌려주는 번거로운 일 하지 말고 생략. 마지막으로 비과세 물품은 세금이 애초에 0원이니까 가격을 따져보는 게 의미가 없죠. 생략.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실제로 관세사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함정 문제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기 3가지 보기 중에서 가격 신고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뭘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방위산업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혹시 맞추셨나요? 여기서 함정은 바로 모든 물품이라는 단어였어요. 법에서는요, 방위산업체가 수입하는 것 중에서도 딱 정해진 기계, 부품, 원재료 같은 것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 회사에서 쓰는 사무용품이나 커피 믹스까지 전부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처럼 법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자, 그럼 바로 2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엔 숫자가 함정입니다. 2만 달러어치 물건을 수입했어요. 이 정도면 소액이니까 가격 신고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안 돼요. 소액 물품으로 인정받아서 가격 신고를 생략하려면 그 기준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러를 단 1달러라도 넘어가면 원칙대로 무조건 가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분명 계약은 했는데 수입하는 그 순간까지도 최종 가격이 딱 정해지지 않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제 유가천원, 매일 가격이 바뀌는 것들이요. 이런 애매한 상황을 위해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정가격 신고라는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일단 임시 가격으로 먼저 신고를 해서
물건부터 빨리 통관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진짜 가격으로 다시 신고하고 그 차액만큼만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아주 유연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 주로 누가 쓸까요? 네, 바로 국제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하는 원유 같은 거요. 또 수입하고 나서 품질 검사를 해봐야 최종 가격이 나오는 곡물이나 광물 같은 원자재들이 주로 사용하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계약할 때 가격에 딱 정해져서 나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굳이 이 제도를 쓸 일이 거의 없겠죠.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딱 2단계입니다. 1단계, 수입할 때 예상 가격으로 잠정 신고를 하고요. 2단계, 최대 2년 안에 최종 가격이 나오면 그걸로 확정 신고를 해서 차액만 정리하면 끝.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제도들 밑바탕에 흐르는 핵심적인 철학은 과연 뭘까요? 결국 이 모든 건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저울에는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꼼꼼한 규제가 놓여 있고요. 다른 쪽 저울에는 무역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이 놓여 있는 거죠. 관세 제도라는 건 이 양쪽의 무게를 절묘하게 맞추려는 아주 정교한 예술과도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관세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세금을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아마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